관세 발언, 이 장중 하루만 놓고 봐도 정말 시장을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데요. 자, 어떤 얘기들도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는지 워싱턴이 통해서 국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선재규 선임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중의 뉴스만 해도 오늘 전해주시겠지만 관세 발언도 있었고 또 우크라이나 이야기도 상당히 좀 영향이 많았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30일 휴전안에 합의를 한 건가요? 어제 사우디 제사에서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미국 고위 협상이 있었습니다. 한 9시간 이상 협상하고 나서 공동 성명이 나왔습니다. 30일 동안 휴전하기로 미국하고 우크라이나가 합의를 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러시아 쪽에 이제 공을 넘기기로 한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큰 관심이 광물 협정인데 그렇죠. 이건 아직까지 조금 좀 뭔가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능한 빨리 타결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렇게만 발표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좀 충돌하고 이게 전 세계로 이제 중계가 된 이후로 좀 봉합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네. 백악관 관리가 어제 젤렌스키가 트럼프한테 사과하는 편지를 보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봉합이 되고 좀 나름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화가 나가지고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몽땅 중단했던 그렇죠. 것도 조금 전에 보니까 즉각 재개하도록 그러니까 이제 정보 같은 거 주도록 지시를 한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됐고요. 네. 루비오 미국 재무장관이 이제 제다 회담 끝나고 나서 이제 공이 러시아로 넘어갔다. 우크라이나가 긍정적인 조치를 했으니까 러시아가 화답하길 바란다고 했고요. 네. 그리고 트럼프도 러시아가 예스라고 말하길 기대한다. 그리고 이번 주에 기자들이 그럼 이번 주에 푸틴하고 통화할 거냐 그랬더니 그럴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타스 통신도 조금 전에요. 미국이 12일쯤 접촉하자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또 전했습니다. 네. 루비오 국무장관도 공은 이제 러시아로 넘어갔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니까 러시아 쪽 반응 이제 나올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마이크 왈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이 사람들이 이제 제다 회동에 배석을 했죠. 종전에 대한 세부적인 실무 사항들을 논의를 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장기적인 안전 보장 문제도 다뤄줬다고 했고요. 그리고 며칠 안에 러시아 쪽하고 대화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지금의 상황은 종전이 될까 if가 아닌 how 어떻게 종전할 건가라고 그러니까 상당히 진전이 있다는 점을 거듭 부각시켰습니다. 거의 종전이 된다는 건 기정사실인데 어떻게 방법을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가 지금은 더 중요한 상황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가 좀 양보를 한 걸로 시사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여기 대해서 어떻게 화답할 건지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러시아하고 이제 접촉을 해서 이제 그쪽 의견을 또 조율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합의안이나 방법론 이런 것에 지금은 좀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들리네요. 저는 어쨌든 스타트는 상당히 좋은 게 아니냐는 그런 분석입니다. 알겠습니다. 관세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장중만 해도요. 캐나다와 관련돼서 일단 캐나다 쪽에서 이 전기요금 할증 이런 얘기를 했고 미국에서는 그러면 25%, 50% 할 거야. 그런데 캐나다도 처음에는 좀 물러서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게 장 후반으로 가면서 또 합의가 되는 모양. 오늘 장중 하루만 해도 상당히 스펙타클합니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 미국에 전기를 주는데 거기다가 이제 네가 그렇게 보복을 해? 우리한테 이제 관세를 높여? 네. 그래서 25% 수출세를 부과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가만 안 있죠. 바로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가지고 그래? 그러면 25%포인트 더 높여서 50% 그러게요. 해. 이렇게 지시를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철강 알루미늄 관세 25% 하는 게 이제 이건 캐나다뿐만 아니라 예외 없는 전 세계 모두에 대해서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1시부터 발효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또 그 사이에 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타리오 쪽에서 25% 수출세 취소합니다 하니까 트럼프도 조금 전에 그러면 그냥 25%만 적용해라 이렇게 또 지시를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1시부터 철강 알루미늄에 예외 없이 25% 관세는 다 부과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캐나다에 대해서는 이제 25%를 추가로 하겠다. 그렇죠. 네,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가 이게 다시 취소가 된 철회가.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또 앞서서 자동차 관세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 이제 그때는 이제 온타리오 주가 25%를 이제 얘기를 했을 때죠.
그렇게 하면은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자동차의 관세를 더 높여서 아예 캐나다 자동차 산업이 이 문을 닫도록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캐나다가 조금 물러났는데 일단 뭐 왔다 갔다 할 때는 비판도 있지만 미국으로서는 이렇게 니들 봤지 이제 국제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압박하니까 물러나더라 하는 그런 뭐 효과를 얻었다고도 할 수 있죠. 이런 과정에서 어쨌든 협상 카드로 이걸 이용하고 있다라는 걸 좀 증명해 보인 그렇죠. 예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또 네. 그 캐나다 51번째 주 얘기를 또 했습니다. 계속 얘기하네요. 예. 네. 들어와라. 그렇게 하면 관세고 뭐고 아무런 걱정이 없을 거다. 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미국의 51번째 캐나다가 주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 뭐 압박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뭐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은 지금 나날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추가적인 내용 전해주시고요. 다음 내용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상 미국을 방문했는데 뭐 관세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소득이 좀 있었습니까? 가서 뭐 상무장관,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그 무역대표 이렇게 다들 만났는데 그러고 나서 기자들한테 네. 일본을 예배시켜준다는 그런 확답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실토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별로 성과가 없었다라는 네. 얘기네요. 네. 그래도 계속 접촉을 하겠다는 얘기를 이 사람도 하고 또 일본 외무상도 어제 회견에서 했습니다. 이번 주에 캐나다에서 G7 외무장관 회담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만나면 또 얘기를 할 모양입니다. 지난달 미넨 안보회의 때도 루비오하고 만나서 관세 제외를 요청을 했었던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 뭐 거기에 대해서 미국은 뭐 예외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딱 선을 그은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그 일본 그 경제상이 알래스카 프로젝트를 포함한 그 미국산 LNG 도입 문제도 얘기를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에 강조하고 요구한 게 철강 자동차 부과되는 새로운 거 좀 빼달라 뭐 이런 걸 했는데 어쨌든 성과는 없는 걸로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다라는 얘기고요. 다음 내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인플레 감축법 IRA에 따른 이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폐지. 그런데 공화당 쪽에서도 여기에 반대하는 의원이 좀 늘고 있다. 이런 반응인데 어떤 스토리입니까? 아시다시피 그 인프레 감축법에 따라서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혜택이 이미 시작이 됐거든요. 바이든 행정부 때. 그래서 돈도 나갔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받은 많은 주 중에 공화당 주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구를 둔 공화당 하원의원 21명이 그 공화당 지도부에 이 부분에서 그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이거는 폐지하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모두의 재앙이다.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만약에 그렇게 우리 요구가 반영이 안 되면은 공화당이 지금 이제 그 예산안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반대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이제 압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에너지 지배력을 좀 강화하겠다라는 그렇죠.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데 공화당 이 반대하는 의원들은 여기에도 도움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청정 에너지를 네. 개발을 해서 그걸 가지고 하면은 미국의 에너지 이런 그 기후 위기 관계 상황에서 에너지 수조권을 받는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 그 공화당 주도 하원에서 예산안이 결의된 이게 보면 이제 앞으로 10년간 세금을 많이 줄이는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자면 이제 여러 부분에 돈을 줄여야 되는데 메디케이드 저소득층 의료 지원 같은 거는 손을 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만만한 게 이 IRA 그 인프레 감축법에 따른 청정에너지 소액 세액 공제를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하려고 하니까 이 하원 의원들이 반발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뭐 보면요. 하원에서 공화당이 이제 물론 하원도 공화당이 장악을 하고 있지만 네. 의석이 지금 아시다시피 공화당 218석, 민주당 214석입니다. 4석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이 21명이 만약에 집단 행동을 하게 되면 이건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런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의 에너지 대기업들도 트럼프 대통령한테 좀 정책의 방향성에 있어서 예측 가능한 정책들이 좀 필요하다. 너무 오락가락하는 거 아니냐라는 쓴소리를 한다고요. 그저께 휴스턴에서 에너지 컨퍼런스 세라위크가 있었는데 네. 그 쉐브론 CEO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좋지 않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정책 경영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 투자도 못 한다. 이렇게 아주 쓴소리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법으로 확실하게 정하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렇다면 이제 미국, 멕시코, 캐나다 무역 협정 이것도 손질을 하려는 모양인데 빨리 그렇게 해서 명문화 시켜달라는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말로써 오락가락, 갈팡질팡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명문화를 확실하게 시켰으면 좋겠다. 행정명령 가지고 이렇게 네. 임기응변식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아시다시피 지금 쉐브론 같은 경우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요. 전임 바이든 때 베네수엘라, 쉐브론이 베네수엘라에 석유 실들이 많거든요. 그때 바이든이 선거를 공정하게 하는 조건으로 그 쉐브론이 베네수엘라에서 석유를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한 게 있거든요. 이거를 트럼프가 재집권하자마자 바로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쉐브론은 손해가 많죠. 네. 이제 그런 불만도 있는 겁니다. 또 의견을 낸 기업 뭐 CEO 있습니까? 이 컨퍼런스의 프랑스 에너지 기업 네. 그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그 북미 법인 CEO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확실한 보장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USMCA 그 협정을 더 나은 방식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자면 빨리 해라. 그렇게 또 촉구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것에 대한 어쨌든 좀 불만입니다. 불만,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 그리고 침체에 대한 우려, 지금은 그게 상당히 좀 짙게 드리워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 경제참모 한 명 스티븐 무어도 이 관세 정책을 놓고 좀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어떤 얘기죠? 이 사람이 뭐 지금 백악관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닌데요. 네. 사실상 굉장히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걸로 그렇게 그 평가가 되는 인물입니다. 그저께 폭스뉴스하고 인터뷰했는데 지금 미국 경제가 매우 불안정하다 이러면서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 발표된 그 고용 보고서 얘기를 하면서 고용도 좋지 않고 소비자 신뢰지수 떨어졌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지금 이 시점에서 관세 문제를 자꾸 부각시키는 것은 잘못된 거다. 아주 직격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무역 활동을 자꾸 높이는 것도 시장 불안정성을 높인 거라는 점을 상기시켰고요. 2016년 그러니까 1기 대선 때 참모 역할을 했던 거죠. 굉장히 핵심적이었고 그 헤리티지 재단이 만든 이른바 프로젝트 2025라는 게 있죠. 지금 그거에 입각해서 트럼프가 2기 들어서서 하나씩 지금 정책을 펴나가는 건데 그거를 만든 핵심 집필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스티븐 무어 같은 경우는 어떤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는 네. 그러니까 우선 부양책도 시급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영구적인 감세. 이건 트럼프도 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의회에 대해서 5월 말까지 이걸 처리를 해야 한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지지율에 대한 조사도 있습니까? 지금 한 취임 한 50일 지났나요? 그렇죠. 네. 미국 에머슨 대가 이제 취임 50일을 기해서 네. 그 조사한 게 나왔는데요. 47% 지지율이 이게 취임 직후보다 2% 포인트가 빠졌습니다. 반면에 부정적 평가는 45%로 4% 포인트 올랐고요. 경제 정책 반대도 많았고 특히 관세가 잘못됐다는 것도 53%입니다. 그래서 네. 여기 대해서 이제 에머슨 대학 조사 담당자가 트럼프 2기 초기 한의문이 거의 끝나가는 걸로 보인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X가 그저께 미국을 비롯한 거의 전 세계에서 장애를 일으켰는데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소행이다 이런 얘기를 했군요. X에 글을 올렸는데요. 네.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고 자기들이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공격 진원지 IP 주소가 우크라이나라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그저께였죠. 미국을 비롯해서 거의 뭐 전 세계 주요 국가에서 일시적으로 장애를 일으켰죠. X가. 그래서 신고도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뭐 한 번 있었던 게 아니라 공격을 거의 뭐 매일 받는데 이번에는 좀 강했다 뭐 이런 겁니까? 머스크가 그렇게 네. 글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엄청나게 많은 자원이 동원됐다. 그렇게 얘기를 네. 하면서 그 IP 주소가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기원됐다. 그래서 증거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증거는 내놓지 않았지만 어쨌든 우크라이나 소행이다라는 주장을 지금 한 거고요. 이게 스타링크 관련된 얘기를 앞서서 좀 했었잖아요. 연관이 있을까요? 그렇죠. 우크라이나가 계속 뭐 광물 협병도 이렇게 버티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끌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가 이제 막 반발이 크니까 이제 해명을 했었거든요. 아시다시피 지금 뭐 정부 효율부 이끌면서 막 그냥 연방 공무원들 막 쳐내고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여기 대한 반발이 많거든요. 그 테슬라 그 대리점들이 막 그냥 앞에서 시위도 있고 막 차량도 잇따라 방어되고 해서 네. 막 그런 상황이었죠. 이런 가운데 조금 전에 백악관에서 네. 트럼프가 그 머스크하고 함께 그 테슬라 신차 쫙 놓고선 그 중에서 하나를 골랐는데 이제 빨간 차. 맞습니다. 근데 이제 손녀한테 사준다는 겁니다. 네네네. 근데 보니까 지금 여기서 CNN 그 앵커가 이걸 이제 전하면서 공동 대통령
같다는 얘기를 또 했습니다. 진짜 그렇게 보였습니다. 다 그렇게 하고 뭐 선글라스 끼고 뭐 이러는데 제가 이것도 이제 트럼프가 내가 뭐 머스크에 대해서 말이 많지만 나는 꿋꿋하게 지지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저도 그 화면을 봤는데 이건 거의 뭐 광고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렇죠. 거의 좀, 뭐 광고 네. 같았습니다. 들긴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러시아가 온라인에 허위 정보를 광범위하게 퍼뜨려서 AI 챗봇 데이터를 오염시키고 있다. 뭐 이런 조사 결과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그 미국의 그 허위 정보 추적 사이트가 있는데요. 네. 거기서 조사를 해보니까 주요 10개 AI 챗봇에 러시아 선전 네트워크 이제 프라브다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이제 물론 자체 컨텐츠를 만들지 않고 어떤 무슨 뭐 이거 유튜버들이 올리는 글이라든가 러시아 국영 뉴스 같은 걸 이제 주로 전하는데 이 10대 AI 챗봇들이 굉장히 이거를 많이 인용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프라브다 이런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네트워크가 있더라고요. 네, 네. AI 챗봇 러시아 선전 네트워크 뭐 이거에 영향을 받았다 뭐 이런 그렇죠.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쪽 분석을 보면은 네. 프라보다가 이제 이른바 대형 언어 모델 그루밍 이시죠. 허위 정보를 대가 쏟아부어서 그걸 가지고 학습하도록 만들어서 이제 친러시아 의제 쪽으로 가도록 유도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러시아의 우호적인 결과가 표출되도록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나 이 양이 됐는지 이런 것도 봐야 될 텐데 지난해에만 360만 개에 달하는 뭐 기사가 좀 쏟아졌다고요. 최소 그런 네. 그 러시아의 좀 우호적인 그런 컨텐츠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상당수의 그 챗봇들이 서방 챗봇들이 그걸 이걸 보고 이제 학습을 해서 학습을, 그게 사실인 것처럼 네. 그렇게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 얘기는 이제 지금 뭐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 뭐 노골적으로 러시아 편을 들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이런 그 러시아 쪽 그를 겨냥한 사이버 작전 자체도 지금 그 트럼프 2기 들어서 많이 약화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쪽에서 이런 식으로 그 서방 AI 챗봇을 이렇게 오도시키는 이런 것이 더 걱정이 된다는 그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잘못하면 민주주의 어떤 흔들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건 뭐 조사 결과고 좀 생각할 부분들도 많긴 한데 이게 비단 러시아만이 아니라 이게 가능하다면 정말 뭐 어떤 그렇죠. 나라에서도 마음 먹으면 만약에 가능하다면 좀 AI에 관련돼서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거 생각해 볼 문제네요. 그래서 AI가 네. 엉뚱한 질문을 받으면 엉뚱한 대답도 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많은데 그거와 연계돼서 좀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군요.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찬반의 목소리 물론 이제 갈려 있는데 공격적 정책에 오락가락하는 정책에 앞서서도 전해주셨지만 지금 반대의 목소리도 좀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 의원이 반 트럼프 선봉에 섰다 이런 보도가 전해집니다. 이게 어떤 시사점을 갖는 겁니까? 우리 나이도 83살이죠. 네. 이전에 2016년하고 2020년에 그 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선 적도 있었죠. 네. 이 사람 지금 무소속입니다. 근데 지금 AP 보도를 보니까 얼마 전에 위스콘신하고 미시간 같은 데 가서 자기가 직접 확성기 들고 이거 이대로는 안 된다. 이건 우리가 싸워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민주당이 이걸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지금 뭐 패배 대선 지고 나서 지금 뭐 사실 존재감이 별로 없는 다는 비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총대를 메고 나섰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해야 될 일을 총대를 메고 버니 샌더스가 나섰다. 이게 이제 주된 시사점이죠. 그래서 여기 대해서 이제 민주당 내 그 오카시오 코르테스 이 사람은 네. 이제 뉴욕주 하원 의원이죠. 이 사람은 이제 민주당 진보 아이콘으로 돼 있죠. 이거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이 고령의 정치인이 하고 있다. 정말 감사하긴 한데 이러면 안 된다.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일각에서는 샌더스가 또 대통령 선거 나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얘기를 하는데 네. 근데 지금 뭐 나이도 그렇고 또 그 한때 그 심장 질환을 일으킨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측근들 얘기는 그런 거 아니다.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뭐 마치 대선 유세를 하는 것처럼 오해를 하는 모양인데 절대 그거 아니다. 지금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느냐 이런 얘기 했습니다. 네. 그렇게 내가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을 할 뿐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뭐 차기 대권을 노리는 게 아니냐라는 관측에 대해서는 이제 일축을 한 상황이고, 네, 샌더스도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그러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연방정부 지출 절감 차원에서 트럼프 행정부 군장성을 약 한 8%에서 10%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미국 MBC 보도인데요. 네. 그 헥세스 국방장관이 곧 계획을 발표를 할 모양입니다. 지금 보면은 미국의 지금 육해 공군 해병대 우주군까지 포함해서 장성이 857명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여기 대해서 이제 이게 이제 이름 그래서 이제 헥세스도 얼마 전에 청문회 때도 그렇고 이건 장성 별들의 인프레다. 이건 너무 문제다. 이거 조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출도 많고 그 펜타곤 내 의사결정 과정도 관료화가 너무 심하다는 그런 비판을 했습니다. 별 단 사람이 너무 많다. 네. 그 지난달에 트럼프가 그 찰스 브라운 네. 그 당시 합참의장을 경질하고 나서 그때도 헥세스가 이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2차 대전에 우리가 승리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사성 장군이 7명이었는데 지금은 44명이나 된다. 근데 이렇게 많은 사성 장군이 뭐 좀 개선한 게 있느냐? 그래서 내가 손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장성 인플레라는 표현이 굉장히 좀 눈에 띄네요. 자, 다음 내용 그래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 얘기인데 미국 내 반 이스라엘 시위의 근원지로 지목된 대학가에 손보기를 나섰다. 뭐 어떤 얘기입니까? 악시오스 보도인데 네. 하버드, 뭐 컬럼비아 대학 이런 데 포함해서 한 60개 대학에 대해서 그 팔레스타인 지지, 그 교내 그거를 이렇게 제대로 그 단속하지 않았다는 그런 데 대한 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 대해서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끊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보니까 한 4억 달러 정도 되는 보조금을 취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컬럼비아 대학이 그 진원지였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이거를 그 시위를 주도했던 학생이 그 이민 세관 당국에 이 사람이 이제 그 아랍계인데 체포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영주권자인데도 추방을 한다고 추방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여기 대해서 물론 이제 법원이 일단 제동을 걸어놨는데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어떤 재정까지도 쥐고 이런 걸 단속할 모양입니다. 네. 재정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4억 달러 그러니까 5,800억 원 규모 보조금을 취소한 게 있는 거죠? 그렇죠. 컬럼비아 네. 대학이요. 어. 그리고 또 하버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네. 아시다시피 굉장히 부자 학교거든요. 기금이 그렇죠. 지금 530억 달러가 넘는데 여기도 지금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조금 긴장을 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버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연방정부 보조금이 7억 달러 정도를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 넘어가 봅니다. 머스크와 루비오 장관, 그러니까 머스크 수장과 이 루비오 장관이 뭔가 사이가 안 좋다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좀 있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다. 그렇게 또 일축하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CNN 앵커가 뭐 공동 대통령처럼 보인다고 했는데 네. 지난주에 그 트럼프 2기 첫 가기가 있었고 일부 그 이제 중계가 됐거든요. 그런데 루비오가 그 머스크하고 이제 그 국무부 인원 줄이는 문제 가지고선 막 그냥 굉장히 막 그냥 공개 막 원성이 오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야 이거 이제 트럼프 그 핵심 그 참모진들이 지금 이제 드디어 이제 뭔가 좀 내분이 생기는가 이런 이제 관측이 확산하니까 트럼프가 안 되겠다 싶었든지 더힐 보도를 보면은 지난 토요일 날 말하라고 자택으로 두 사람을 불러서 저녁을 먹으면서 이렇게 무마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요. 이제 기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물어보니까 뭐 일하다 보면은 좀 이렇게 티격태격 하는 거 아니냐 너무 확대시키지 마라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일기 때도 이런 일이 있었죠. 기억하실 테지만 그때 백악관 비서실장하고 그때는 사위 쿠시너가 백악관 선임 보좌관이었죠. 굉장히 충돌이 많았죠. 그리고 이제 스티브 배넌 신복인데 이 사람도 수석 전략가 하면서 그 백악관 내의 다른 고위직들하고 충돌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기 때 고위 인사가 교체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그때 경험으로 이번에는 야, 안 되겠다 싶으니까 발빠르게 이거를 중재를 한 것 같다는 관측입니다. 네.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지금 머스크에 대한 반감이 좀 전 세계적으로 뭐 심하고 그게 사업에까지 좀 영향이 뭐 주가에도 그렇고요. 주가도 있기는 그렇고요. 한데 조금 전에 보도된 바로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좀 다독이고 그렇게 뭔가 굉장히 훌륭한 미국인이다 이렇게 하는 네. 네, 모습도 좀 포착이 됐습니다. 다음 내용 넘어가 봅니다. 얘기해 볼까요? 두테르테 이 대통령이 체포가 된 겁니까?
그렇죠. 2020년 선거에서 그 마르코스 주니어한테 이제 정권 내주고 이제 빠졌죠. 그런데 그 자기 재임 기간에 아시다시피 마약과의 전쟁하면서 체포 불응하면 사살해도 좋다 그래가지고 그때 뭐 지금 필리핀 정부 공식 집계만 한 6,400명 이상이 죽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국제 형사재판소가 희생자가 그보다 훨씬 더 많고 마약과의 전쟁에 관계없이 무고하게 죽은 사람들도 꽤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여기 대해서 그 체포영장을 발부를 했거든요. 네. 이걸 원래 필리핀 그 이후 정부도 이거를 막았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하다가 두 사람 두테르테하고 마르코스 주니어하고 두테르테 딸이 부통령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됐는데 두 사람 간의 사이가 벌어지면서 마르코스가 오케이 가지고 어제 홍콩 갔다 오다가 필리핀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체포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몇 시간 있다 비행기 타고 헤이그에 그 재판 받으러 그 비행기로 이동이 됐습니다. 네. 뭐 그 과정에서 내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냐 말이냐 뭐 이런 소리를 지르는. 네. 이게 지금 뭐 오늘 새벽에 보니까 이제 네. 두테르테하고 마르코스하고의 어떤 파워 게임에서 두테르테가 일단 좀 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지금 두테르테는 오늘 5월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네. 자기의 정치적 고향이 남부 다바오 시장직인데 거기 다시 도전을 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ICC가 전직 필리핀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얘기도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국제 뉴스 정말 하루하루 많은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정리해주고 계십니다. 내일도 함께하겠습니다. 워싱턴이 선지규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